개성 강한 캐릭터 열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노웨이 아웃 룰렛, 지금부터 캐릭터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캐릭터들의 만남이죠.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펼칠 활약과,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지 노웨이 아웃 룰렛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없는 자들 스틸 토크 시작합니다. 한 분씩 스틸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조진웅 씨 만나봅니다. 경찰 백중식. 조진웅 씨가 형사로 돌아오면 늘 옳다.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백중식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박창민, 이재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형사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다르겠어요. 형사 그 형사가 그 형사고 뭐 맨날 기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에는 어떤 역할이에요? 경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다르게 하세요. 예. 근데 되게 생활을 하는 생활형 사람 경찰. 예. 제가 예전에 서대문 강력 6팀에서 한 달 반 동안 합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화 때문에 그때 뵀던 분 중에 저의 사수님이 계셨는데 정말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경찰도 사람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강력반 형사인데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지금 방범창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싼 걸 할까 싼 거 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의 패턴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백중식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런 인물이라니까. 생활형. 예, 방범창을 비싼 걸로 할까 싼 걸로 할까를 고민하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네, 정말 그렇죠. 볼 수 있는 형사님, 그렇습니다. 예. 경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번에 유재명 씨가 맡은 희대의 흉악범 김국호입니다. 김국호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철면피 같은 그런 면도 있지만 전 국민의 타겟이 돼서 두려움도 가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서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맡은 김국호는 그 시대의 흉악범이고요. 자신의 죄를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13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는 인물입니다. 출소하자마자 의문의 어떤 그 공개살인 청부가 제목에 200억이 걸리게 되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저를 쫓고 쫓기는 어떤 그런 생사의 순간에서 살아남고자, 끝까지 살아남고자 애를 쓰는 그런 아주 처절한 인간입니다. 네. 그런 처절한 고뇌하는 인간의 좀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를 하신 건가요? 네, 어쨌든 한 개인의 마지막 그 에너지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기 그쵸.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고자 애를 쓰는데요. 그런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이상봉입니다. 네, 와,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흉악범의 법적 대리인을 자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할 소개와 함께 이번 그 인물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연합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상봉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대의 흉악범 출소하게 된 그 김국호의 변호를 용감하게도 자처한 변호사입니다. 일명 패전 처리 투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지는 재판에 투입이 돼서 들러리 역할을 할 정도로 변호사로서는 사실 밑바닥에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인물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사업도 벌여보는데 사업마저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런 순간들에서 탈피하고자 생애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첫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김국호의 변호를 자처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된 인물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인물과도 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시겠는데요. 예. 이번에 이상봉 역할 맡으셨죠. 자, 다음 캐릭터 호산시장 안명자입니다. 와,
정말 이런 모습의 염정아 씨를 본 적이 있었나요? 안명자,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역할 소개와 함께 이번에 엄청난 변신을 시도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호산시의 시장인데요. 지금 딱 정치 생명이 끝나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저 김국호를 이용하면 내가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안명자는 시민들 앞에 있을 때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다른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런 색다른 매번 다른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좀 많이 두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죽음깨 하나까지도 연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죽음깨가 연기예요? 외적으로도 변화를 좀 많이 주셨죠. 네네. 저 사실은 이 안명자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 의상팀하고 분장팀의 도움을 받아서 안명자의 저런 외면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연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염정아 씨의 파격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서동하입니다. 서동하, 흉악범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서동하에 대한 그 소개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대국민 살인 청부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동아라는 캐릭터는 아버지가 이제 김국호인데 성까지 바꿀 정도로 아버지를 어렸을 적부터 이제 좀 혐오해 왔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출소로 인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앞길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에 이제 김국호의 출소로 인해 시작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랑 둘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크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 살인 청부가 걸렸을 때 동아는 아버지이지만 이 천륜을 저버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 내적 갈등에 휘말리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세밀한 그 내적 갈등을 또 성유빈 배우가 잘 해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허강한 배우가 맡은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네, 지금 미스터 스마일답게 총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허강한 배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일정상 함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허강한 배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No Way Out 的 룰렛 에서 Mr. Smile 역을 맡은 허경한입니다. 非常遗憾，今天无法到场一起共襄盛举 No Way Out 的 룰렛 的记者发布会。真的很可惜，没有办法跟在场所有的前辈们一起见面，因为觉得在场所有的每一位前辈都非常的照顾我。真的很感谢你们，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那也向大家介绍我第一部韩国作品 No Way Out 的 룰렛。也请大家多多支持在场所有的前辈们。我在剧中饰演的是一个雇佣杀手 Mr. Smile。那我在收到任务之后，需要杀掉出狱不久的重刑犯金国告。是一段非常有趣的故事。我在拍摄的时候也非常享受，也非常开心。然后希望大家真的可以多多支持这部作品。 감사합니다. 네, 허강한 배우였습니다. 와,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국 배우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네, 이번에 허강한 배우의 그 첫 한국 작품, 연기였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킬러 미스터 스마일 역을 맡았습니다. 함께 연기를 우리 유재명 씨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호흡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성실하고 작품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약간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되게 뿌듯한 느낌,
내가 한국에서 첫 촬영을 이런 배우분들과 첫 촬영을 하다니라는 것들을 너무 마음을 많이 표현해줘가지고 예,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네. 촬영하는 내내 한국 배우들에 대한 리스펙을 계속 보여줬던 허강한 배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룰렛 게임의 첫 번째 대상인 도축업자 윤창재, 우리 이광수 씨입니다. 와, 이광수 씨 진짜 이광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광수 씨. 아니 진짜 사실 이광수 씨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잠시 예능을 중단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 네. 이전의 모습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번에 아. 윤창재로서 이광수 씨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 네, 네. 역할 소개와 함께 어떤 모습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창재는 가면남의 첫 번째 타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국호에게 걸린 거액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 촬영 정말 치열했고 뜨겁게 촬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새롭게 시도한 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주얼적으로도 의상팀이나 분장팀에서 되게 특이한 것들과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해주셔서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 자체가 워낙 신선했고 또 특이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재밌었고 현장에서 뭐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촬영했던 과정도 참 좋았고 개인적으로 참 뿌듯합니다. 네, 이광수 씨의 이 변신에 많은 팬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 교회 신도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 목사 성준우입니다. 김성철 씨의 모습인데요. 로만 카라를 착용한 모습이 실제 목사님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참 잘 어울리는데요. 어떤 면이 이렇게 신도들을 이끄는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제가 젊지만 그래도 뭐 센스 있는 언변과 약간의 카리스마로 신도들한테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준우라는 인물이 이 노예아웃 속에서 공개 살인 청부가 일어나고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신앙심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도 김성철 씨 말씀하시는데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느껴져서 저의 죄를 말할 뻔했어요. 김성철 씨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인 그리고 허강한 씨까지 8인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